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최강욱 사태, 그러니까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최강욱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죠. 최강욱 사태 이후 이를 둘러싼 소란이 지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짜 생각이 혹시 징계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최강욱 전 의원을 징계하고 관용 없는 엄정 대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말조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 강성 의원들 최강욱 징계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당에서 이재명보다 개딸의 눈치를 더 살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지금 겉으로는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최강욱 사태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빨이 그렇게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최강욱 전 의원을 징계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집단 항명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집단 항명인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직 솔직히 분간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 강성 친명이죠.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을 빚었고, 또 방송 패널로 출연해서 지난 대선 당시 방송 패널로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논란과 관련하여 사죄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기자회견 생방송을 하는데 방송 패널로 출연해 있다가 돌연 갑자기 안타깝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친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강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서 그 정도 말도 왜 못하느냐, 그것을 빗대서 동물농장에서 나온 상황을 설명한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징계를 비판한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학력 위조를 사과하면서 내조만 하겠다고 하고서는 얼마나 많은 행보를 하고 있느냐, 더한 말도 하고 싶은데 저도 징계받을까봐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처리한 징계안을 비꼬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발언에 대한 비난을 또 보수 언론의 프레임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유튜브를 출연했던 친명계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친위대 성격이 강합니다. 강의원 씨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자 야권 성향 유튜브에 나와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가결포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어줄 것이다, 이렇게 압박했던 인물입니다. 강의원 씨는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당시,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 비서실 총괄팀장을 맡았던 실무 3총사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강 의원도 최강욱 의원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 발언은 역시 명쾌하다,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나왔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문석 전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암컷 표현의 맥락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지목한 비유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성 일반을 지칭하여 여성 비하로 읽어야 하는 보통 명사인가, 아니면 특정한 한 명을 지목하는 정치적 비유로 읽어야 하는 고유명사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최소한의 해명 기회도 없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런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정면으로 공박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서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러니까 암컷, 그 말이 문제가 안 된다. 일요일 오후에 행사를 했는데 화요일에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공격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또
전개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버 여기서도 징계에 대한 항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블루웨이버는 여기에 글을 작성하려면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 그런 권리당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당원들이 지금 최강욱 의원의 징계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한 당원은 게시글을 통해서 최강욱을 꼭 그렇게 보내야만 했느냐, 자기 편도 감싸주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건가 했고, 또 다른 당원은 최강욱이 그 정도 징계면 수박,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이죠, 수박들의 해당 행위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강욱 전 의원을 징계하기에 앞서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은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강욱이라는 이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또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말조심하라는 것이죠. 각별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당부와 경고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부가 먹혀들지 않는 것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죠. 강성개딸들의 과격한 행동,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명계 의원들의 머리에 수박을 씌워놓고 총알이 하나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 배신자들을 쏴 죽이고 싶다, 이런 프랭카드를 내걸었었죠. 그런 현수막을 내걸었었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좀 자제해달라, 이게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한 두어 번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묵살당했는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진심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으로도 경고할 때도, 또 의총에서 말조심을 당부할 때도 최강욱이란 이름 석자를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개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에 충분한 배경이 되고 있죠.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은 사실은 총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결국 이는 개딸들이 통제불능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최강욱 전 의원 편을 들고 있는 강성 친명 인사들, 이들이 개딸들을 은근히 부추기면서 이재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또 측근들의 발언을 놓고 볼 때는 최강욱 전 의원을 옹호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진짜 속내가 아닌가,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개딸들이 득세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당원이 판세를 좌우하는 민주당 경선 룰, 그러니까 당원들이 민주당 경선 룰의 판세를 좌우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딸들이 위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분석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의 경선 룰은 결국 당원 중심 룰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당원들, 그 중에서도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천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들의 눈치를 더 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당을 좌우하고 또 꼬리가 몸통을 뒤흔들어 총선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 과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